일반고구에서 내신서로 담고 학생부 정리 잘하고 수능 최저를 확실하게 맞춰서 가는 게 훨씬 쉬운 길이잖아요. 저는 정동환 진로진학TV의 정동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알려드릴 부분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 어느 고등학교 갈지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왜? 어딜 가나 성공합니다. 그런데 어딜 갔을 때 좀 더 우리 아이들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봐 주시고 끝부분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런 거 하기 싫은데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학교가 어느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아셔야 되는데 그 이전에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우리 아이가 어떤지를 아셔야 돼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학교의 종류는 크게 보시면 이렇게 보면 돼요. 일반계 고등학교, 그리고 특목고, 그리고 자사고, 그리고 과학고, 영재고. 일단 우리 아이들 전형 시기부터 볼게요. 일단 영재고, 그리고 과학고가 있고요. 영재고, 과학고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특성화고 있죠. 그리고 마이스트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계고, 그리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이런 순서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그럼 우리 애를 어디에 가야 되느냐? 자, 일단 우리 애가 수학, 과학을 잘한다 라고 하면 당연히 과거 영재고 준비하셔야죠.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 붙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쓸데없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붙기 힘들어요. 붙으면 가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정도. 자, 왜 어디? 영재고나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의대를 생각한다면 좀 고민하셔야 돼요. 의대를 생각한다면 저는 좀 비추. 의대를 갈 거면 결국엔 내신 그리고 수능 최저이기 때문에 교육 과정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의대 메디컬 간다라고 했을 때는 과거나 영재고는 비추. 여기는 어디? 카이스트나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공학 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여기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3년간 다 배우고 난 뒤에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메디컬 가겠다라는 분이 있는데 말길 수는 없지만 굳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되겠고 자,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애가 공부를 좀 잘한다라고 하면은 특성화고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하실 건데 팁! 최상위권은 갈 필요 없어요. 당연 다른 데 가도 되니까. 근데 중상위권 있죠. 만약에 우리 애가 지금 중학교에 B나 C를 좀 봤는데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은 특성화고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졸업할 때 특성화고 특별 전형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선취업 후 진학이라 해서 재직자 전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물론 야간대가 좀 많지만 학벌을 또 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성하고 특별 전형 거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다. 마이스트고는 생각하시면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마이스트고는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마이스트고는 특별하게 어떤 학과들이 좀 특수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선취업입니다. 대학 바로 못 가요. 그래서 어디 취업을 한 뒤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또 지원들이 있어서 마이스트고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학교들 자, 그다음 가서 예고나 최고도 있습니다. 예고나 최고 준비한 분들 당연히 아실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예고가 있어? 최고가 있어?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준비해서 가셔야 합니다. 우리 애가 예술적 재능이 있다, 체육적 재능이 있다, 가셔야 됩니다. 자, 그거는 뭐 너무 뇌로 치고 자, 이제 넘어와서 자, 후기형이라고 하는데 언제? 앞쪽에 정기형이 끝나고 난 뒤에 후기형을 치거든요. 후기에 앞쪽에 영재고 가고 그리고 특성화고가 끝난 뒤에 일반계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외고 자사고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어떤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고 이 학교들이 같이 후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알려드릴게요. 우리 애 어디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답이 있어요. 답이 뭐냐면 자, 특목 자사고 갈 정도로 준비를 확실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일반계고로 지나가세요. 이게 훨씬 낫습니다. 다시 한번 더 특목자사고를 붙을 정도로 열심히 한 다음에 일반계고로 진학하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좋은 결과를 내는 답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특목자사고 전형이 자 따라할게요. 내신 그리고 학생부, 자소서, 면접 이런 걸 보거든요. 이 네 가지가 뭐랑 똑같나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취업할 때 포트폴리오 하는 형태랑 똑같기 때문에 언제? 초등학교 때 영재원 준비한 아이들이 그 준비를 바탕으로 특목자사고도 합격하고요. 특목자사고 준비한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날라다닙니다. 그래서 뭐 한다? 특목자사고의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라고 하는 고입 전형을 준비를 꼭 하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한 다음에 어디 일반계곡으로 진학해서 날라다녀라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답이에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자, 특목자사고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뭐가 허들이다? 내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내신이 어디? 내신이 3.5, 뭐 많게는 3.8까지 될게요. 3.8까지만 해도 나왔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15개 대학교 포함해서 서울권 그리고 지역에 있는 좀 괜찮은 학과들을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2022 교육과정을 할 2025년도부터는 1에서 5등급인데 물론 받기 쉬워졌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어디? 거기 가면 3등급, 4등급, 5등급이 나온다. 그 친구들은 그대로 재수. 물론 정시로 갈 수 있어요. 정시 갈 수 있는데 3년간 저도 이제 특목고에 근무를 해봤지만 여러 과제, 팀 과제, 그리고 수행평가, 그 수업, 여러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어디 모의고사, 즉 정시를 올곧이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만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것도 좋은 전략이긴 한데 힘들어요. 학교 내신과 자체기가 아예 내신을 포기하고 완전 정시파 하는 애들도 결과를 잘 내긴 한데 그렇게 힘들게 돌아갈 거면 어디 일반고구에서 내신 쓸어 담고 학생부 정리 잘하고 또 뭐한다? 수능 체제를 확실하게 맞춰서 가는 게 훨씬 쉬운 길이잖아요. 어려운 길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한다. 그럼 여기서 질문. 선생님, 그러면 특목자사, 외고, 그리고 국제고, 자사고는 가면 안 되나요? 가도 됩니다. 두 가지 부류의 아이들. 첫 번째 부류, 어떤 부류? 가서 내신이 4점대, 3.8 이상을 나올 수 있는 아이들은 간다. 두 번째, 내신이 4등급 이하로 밀려나도 4는 밀려나도 지금 이거는 지금 2015 교육과정 그래서 지금 2024년도에 고등학생 기준입니다. 그럼 제가 바꿔서 2025년도 이제 고등학생이 될 2022 교육과정을 받는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3, 4, 5등급 그렇죠? 3, 4, 5등급 바뀌는 제도에서 3, 4, 5등급 고등학생으로 치면 어떤 거 4, 5, 6, 7, 8등급 나오는 아이들은 뭐가 필요하다? 회복 탄력성이 필요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뭐냐면 성적이 안 나와도 괜찮아. 이런 아이들과 배우는 이 시기가 좋은 거야. 난 충분히 배우고 있어. 너무 행복해. 뭐 행복하지는 않겠지만 배울 게 있어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정말 성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특목자사고 괜찮다. 두 가지 부류 학생. 첫 번째, 내신이 3.8 정도 이상이 나올 수 있는 아이들.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 있는 아이들. 그래서 또 정시 힘이 굉장히 강한 아이들.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내신 안 나와도 타격 없는 거예요. 타격감. 뭐 한다? 논술하지. 왜? 논술 같은 경우에는 수능과 연결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수능의 고난도 문항을 풀고 수능 최저가 높기 때문에 수능 최저만 맞춰도 합격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논술 정시라는 길이 있기 때문에 탄력성 있다. 해보지 뭐 하는 친구들은 가도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선생님, 우리 애가 갔는데 3.8이라고 하는 등급 정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그걸 어떻게 확인하죠? 두 가지. 첫 번째, 수학 선행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를 보세요. 1년 정도를 미리 한 게 선행이고 한 학기 정도는 예습입니다. 보통 한 학기 정도 하는데 예습으로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1년 정도의 선행을 했을 때 충분히 따라간다. 못 따라가면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보내셔도 괜찮다. 수학 선행입니다. 그럼 수학을 그냥 배웠다고 되느냐? 아니죠. 언제? 그러면 1년치를 했기 때문에 2학년 1학기 때 모의고사를 한번 미리 출력해서 시험을 보는 거죠. 중3 때, 중2 때. 그래서 했을 때 2등급 안쪽으로 나온다. 여기 2등급은 자, 어디? 2024년도 고등학생 기준의 2등급. 그리고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 아이들이 2022 교육과정에 2025년도에 고등학생이 되는 애들 기준은 1등급. 1위에 무조건 1이에요.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이 뭐 한다? 충분히 맞춰낼 수 있다라면 맞춰낼 수 있다라면 그래서 수학에 선행을 했을 때 이게 익숙하게 충분히 완전 학습까지는 아니더라도 따라갔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지금 2024년도의 기준으로 고등학생들의 모의고사 쳤을 때 한 2등급 초 정도 나온다면 한번 붙어볼 만하다. 왜? 학습하는 게 지금 흡수가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전 과목을 같이 본 다음에 2 후반을 밀려가면 좀 힘들다. 그래서 2 중반 이상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1이 나와야 되고 정 밀리더라도 2등급 초반 정도는 해줘야 된다. 즉 4%에서 한 5% 사이 정도를 선행을 했을 때
된다면 괜찮다. 기준 세워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특목자사 준비하시면 되겠고, 최근에 흐름 좀 말씀드릴게요. 자,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5등급 5등급 상대평가가 됩니다. 원래는 절대평가였는데, 그래서 5등급 상대평가 된다는 거는 등급 받기가 쉬워졌다. 그렇죠? 9등급제에서 5등급이기 때문에 10%만 돼도 1등급 받거든요. 현재 중학생들이. 그렇다 치면 무슨 말이다? 아, 내신 받기가 쉬워졌기 때문에 특목자사고의 불리함이 일정 부분 해소되었다. 여전히 불리해요. 왜냐하면 일반 계고가 내신을 잘 받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일정 부분 불리함이 조금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추세? 아, 특목자사고의 경쟁률이 조금씩 올라가죠. 그 이유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전히 거기서 뭐다? 우리 애가 성적이 안 나올 수 있다. 이 아이들이 제일 큰 피해자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 일반 계고 왔으면 날라다녔을 건데, 아, 그걸 전국 단위 자사고나 또 이제 학생 수가 작은 학교에 가서 거기서 이제 길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멘탈 보세요. 밤마다 울 겁니다. 진짜 울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힘들지 않게 힘들 건데 성적이 안 나도 나 해볼만 해. 나 할 거야. 친구들은 괜찮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리 한번 할게요. 자, 우리 애가 성적이 잘 나온다. 성적이 잘 나오면 특목자사고 준비해서 합격할 정도로 한 뒤에 어디 간다? 일반계고를 간다. 그리고 그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뭘 한다? 내신과 학생부를 다 쓸어 담는다. 그리고는 만다? 수능 최저 3개를 맞춘다. 그러면 메디컬이다. 희망 학교 다 붙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특목자사고를 준비한 뒤에 특목자사고를 가도 좋다. 근데 뭐 한다? 아, 모의고사 쳤을 때 1 나와야 되고 2초 정도는 꺾어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되는 애들은 가도 괜찮다. 혹은 회복 탄력성. 나 배우는 게 좋아. 좋은 애들과의 교류를 하면서 내신은 조금 안 되지만 나 논술 정시로도 한번 붙어볼 거야. 괜찮아요. 근데 미리 말하세요. 거기서 멘탈 탈탈 털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애가 열심히는 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온다. 그럼 뭐다? 특성화고를 노리세요. 거기서 탑 잡으세요. 탑. 탑 잡아서 특성화 특별전형 그리고 공기업 특채 같은 것들, 은행 특채 같은 것들을 잡아서 기회를 노리셔라. 네 번째, 우리 아이가 성적이 보통이고 열심히는 하는데 조금 고만고만 일반 계고 가서 내신 버티기 하시고 내신 버티기 그리고 학생부 관리 열심히 하세요. 학생부가 여러분들 학교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많이 바꿀 거기 때문에 왜? 주도성이거든요. 그리고 수능 최저는 2개, 2개, 뭐 3개까지 하면 좋지만 2개. 자, 그리고 이제 했고 다섯 번째, 성적이 좀 낮은데 하려는 의지가 있다. 전 특성화도 괜찮다 봐요. 거기서 중상위권만 쳐도 또 기회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애가 공부를 하지 않고 뭔가 아예 공부에 뜻이 없다. 그런데 뭐 하는 거? 음식하는 거, 예술하는 거, 여러 가지인 것도 좋아한다면 예술, 음식 쪽은 또 특성화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 류의. 그런데 예술 쪽을 한다, 뭘 한다. 근데 예고나 채고 가기엔 좀 힘든데 하는 친구들은 일반 계고에서 우리 선생님한테 미리 말하세요. 저희가 이런 뜻이 있는데 학과 공부보다는 제가 하는 요런 예체능 쪽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제가 중간중간 진행하는 것들, 그래서 자격증 그리고 실기 준비를 해서 충분히 제가 성장한 모습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조금 떨어지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응원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아이들의 성적에 따라 나눈 다음에 무조건 성적 괜찮다고 특목자 사고로 보내기보다는 회복 탄력성 그리고 진짜 고등학교에 성적이 나올지 확인을 꼭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괜찮다라고 하면은 보내시면 좋겠고 특성하고 기회 그리고 마이스트고 괜찮습니다. 확인하시고 그리고 뭐도 있다? 예고랑 최고도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월등히 잘하는데 메디컬 외에 여러 가지 생각한다면 영재고 가고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오늘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댓글로 이렇게 좀 좋은 얘기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밤늦은 시간에 또 업무 보고 이거 쭉 해야 되겠다, 알려드려야 되겠다 해서 하고 있거든요. 응원 많이 해주시고 자주 뵙겠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고 또 좋은 날, 좋은 때 뵙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열심히 연구해서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작합니다. 진로진학TV 정동환입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 할게요. 늘상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어떤 얘기 할 거냐면 고교학점제는 왜 시행을 했고 그리고 전과목 5등급 상대평가는 왜 나왔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우리 아이는 어느 고등학교로 가는 게 유리한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잘 들으세요. 자, 이런 겁니다. 고교학점제가 왜 나왔냐? 세 가지 이유예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고교학점제는 간단합니다. 대학교가 고등학교에 들어왔다. 왜 들어왔냐?
자, 이런 거죠.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학과를 선택을 하고 과목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니까 대학교 가니까 공부 안 했던 애들도 공부를 하더라. 그래서 뭐 한다? 고등학생들도 선택을 하게 해서 공부 혹은 진로를 찾게끔 하자가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목적, 우리 아이들의 어떤 부분, 미래가 너무 많이 바뀌어요. 정말 심각할 정도로. 그래서 평균 인간들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뭐 한다? 본인이 선택을 통해서 특화시켜라. 자기가 특화를 하면서 어느 영역에서든 상위 20%에 들 수 있는 만큼의 역량을 갖추게 하자. 그래서 깊은 학습, 그게 실생활 연관성,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파고 들어가는 어떤 심화, 깊은 학습의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은 고교학점제다라고 생각한 거고요. 세 번째, 이건 정책적인 부분인데요. 특목자사고를 없애고 일반계고의 수준을 높이는 전략이었어요. 일반계고의 수준을 높이려면 뭐 해야 된다? 여러분 알고 있던 것처럼 어떤 거? 일반계고 안에 어떤 걸 넣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특목자사고, 그리고 일반계고, 그리고 특목고를 어디? 한 학교에 넣는 거야. 자, 일반계 고등학교에 특성화고, 일반계고, 특목고를 한 학교에 넣는 게 원래 고교학점제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다? 특목자사고를 없애고, 나빠서가 아니라 없애고 일반계고로 넣어서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흥미가 높은 아이들은 어디? 특목자사고 과목인 진로 선택 과목, 심화 과목을 많이 들어라고 설계해놨고, 그리고 공부 역량이 보통인 친구들은 수능, 수학 능력, 수학을 말한 게 아니라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일반 선택 중심으로 듣고, 공부에 흥미가 좀 더 있는 과목들은 진로 선택의 심화를 들어보고, 근데 공부에 흥미가 좀 떨어지는 중위권 같은 경우에는 융합 선택을 택함으로써 실용 과목을 들어라 했고, 수능, 즉 가서 최소 단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수능 과목 같은 것들을 좀 들어서 최소한 공부량을 줄여도 어떤 실습, 실용 그런 것들을 해라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면 일반 계고 안에 3개 학교를 넣는 게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특목자사고를 없애는 게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9월경에 없애야 되는데 이상한 발표를 합니다. 국가에서 뭐 한다? 특목자사고를 존치시키겠다. 왜 존치시켰는지 설명을 좀 드리면, 이거는 약간의 어떤 정치 정권들의 색깔들인데요. 저는 장단이 다 있다 봐요. 근데 이번 하는 이제 어떤 그룹들의 특징들은 학력입니다. 학력. 즉 공부를 잘해야 한다. 공부 못하자가 아니야 다른 거는. 근데 공부를 이제 수월성 교육이랑 평등 교육이 있는데, 수월성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잘하는 애를 더 잘하게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을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주자고 하는 게 수월성 교육, 영재 교육이죠. 탁월성 교육, 잘하는 애들한테 더 투자를 하자. 근데 또 다른 반대쪽 입장에서는 아니다, 모든 애들은 평등하다. 그래서 수월성 이런 부분들은 줄이고 다 같이 평등하게 같은 상에서 같은 교육을 받게 하자. 둘 다 저는 장단이 있다고 봐요. 맞다 안 맞다 개념은 아니고요. 근데 여기는 학력입니다. 그럼 뭐가? 특목자사고가 버텨줘야 된다. 특목조사 사라지면 그냥 초중이 무너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맞을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들어온다? 특목자사고를 유지시킵니다. 초등, 중등의 학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왜?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학생들이 뭔가 목표를 가지고 뛰거든요. 근데 이걸 딱 던지니까 뭐가 흔들린다? 일반계고 안에 특목고를 넣는 이 정책이 대치가 되는 거야.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뭐 한다?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나오고, 또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일반계고랑 특목자사고는 차이점이 뭐냐면 상대평가에 유리한 거는 일반계고, 그리고 절대평가에 유리한 거는 특목자사고입니다. 당연하죠. 상대평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계 고등학교는 줄 세우기가 조금 용이해요. 잘하는 못하는 섞여 있으니까. 근데 특목자사고는 다 잘해요. 어디? 그래서 상대평가, 상대적으로 잘하는 것들을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래도 누가? 어떤 애는 수학에 정말 잘하는 애 있고, 어떤 애는 국어 잘하는 애 있고, 어떤 애는 과학 잘했기 때문에 점수를 나눠 가져요. 그래서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일반계고가 유리하다. 그리고 절대평가 체제에서는 특목자사고가 무조건 유리하다. 그래서 뭐다? 지금 원래 하려고 했던 고교학점제, 2025년도에 시행하는 고교학점제는 절대평가가 원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뭐다? 특목자사가 너무 유리하기 때문에 얘를 또 어디? 일반계고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넣고 일반계고에 특목자사고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교육과정이 이미 설계가 됐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긴다? 여기서 특목자사고가 존치를 해버리니까 어떡하지? 절대평가로 바꿔야 되는데 특목자사 있어. 전부 특목자사를 가야 되잖아요.
큰일 났다. 그래서 2023년 10월 달에 어떤 발표가 뜨냐? 제가 정말 궁금했거든요. 왜 이런 정책을 할까? 그래서 나온 게 전과목 5등급 상대평가. 물론 이제 융합 선택 과목의 사회랑 과학은 안 하겠지만 디테일한 것 빼고요. 전과목 5등급 상대평가라는 정책을 던집니다. 그렇게 뭐한다? 상대평가를 던졌잖아요. 상대평가는 어디가 유리하다? 일반계 고등학교가 유리하다. 그래서 그래도 여전히 그럼 특목자사고는 그럼 여전히 안 좋나요? 아니죠. 9등급제에서는 많이 불편하지만 5등급이 되면서 뭐가 일정한 불편함이 해소가 된 거죠. 해소가 됐기 때문에 특목자사고가 경쟁률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일반계고가 유리하다. 근데 특목자사고의 불리함이 조금 해소가 되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많이 불리했다면 덜 불리하다. 그래서 한 가서 우리 애가 거기서 잘 해낼 거다. 특목자사고 얘기는 또 다른 제 채널에 있으니까 확인하세요. 지금 오늘 고교학점제의 특징 설명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뭐가 나왔다? 5등급 상대평가 나오면서 어디? 일반계고도 상대평가 살려줬다라고 이해하세요. 그래서 전과목 5등급 상대평가는 일반계고를 버티게 해준 정책이다라고 읽어내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구나 라고 이해하셔서 그 그림의 어떤 얼개들을 맞춰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뭐였다? 일반계고 안에 특성화고, 특목고, 일반계고를 한쪽에 존재하게 하려고 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절대평가가 원래 방향인데 절대평가라면 특목자사고가 무조건 유리하죠. 왜? 다 A 받을 거니까. 일반계고는 답을 알려줘도 피해갈 거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형평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특목자사고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일반교육에 넣으려고 했던 정책들이 특목자사고가 존치가 되면서 뭐 했다? 5등급, 전과목 5등급 상대평가라고 하는 약간의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걸 던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반계고와 특목자사고가 둘 다 불리함들을 좀 해소시키는 정책을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학교를 갈지는 또 다른 채널, 또 다른 제 방송에서 찍었던 것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우리가 어디 갈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또 설명했지만 진로 선택, 그리고 일반 선택, 융합 선택 세 가지 선택의 전략에서 상위권 아이들은 진로 선택 기억하시고요. 중위권 아이들은 일반 선택, 그리고 하위권 학생들은 융합 선택 쪽으로 하시면서 고르게 전략들을 찾으시고 성적이 높은 아이들은 성적대로 또 열심히 하게끔 하고 성적 높은 아이들에게는 이 얘기 해주세요. 네가 잘하는 게 너가 잘나서가 아니야. 너는 감사해야 돼. 그래서 너가 이만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노력해 라고 해주세요. 왜? 이 친구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고위직 공무원이 되거나 기업의 CEO가 될 거예요. 근데 누군가 돕는다라고 했을 때 이 친구들이 고위직 공무원에 더 덕망을 가지고 더 높은 일들을 할 수 있고 기업을 할 때 누군가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게 뭐다? 사업의 어떤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는 돕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능력이 있어 라고 얘기해 주시고 중위권 학생들은 공부보다는 너는 다른 그릇이 더 커. 그래서 이 세상을 지지해 주는 학생이야. 지지해 주는 아이야. 그래서 너가 중산층이 단단해야 나라가 더 건강해 라고 진짜요 얘기해 주시고 이 아이들은 진로에 맞춰서 본인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로. 그래서 대학보다는 학과, 상위권들은 학과보다는 대학 쪽으로가 중요합니다. 왜? 그것 때문에 재수하기 때문에 대학 잡아주시고 컨설팅 필요합니다. 중위권들은 꿈을 위해서 컨설팅을 또 해주세요. 그래서 계속 얘기, 좋은 정보, 이 아이가 뭘 잘하고 좋아하는지를 잡아주시고 하위권 학생 같은 경우에는 너가 더 성공한다. 네가 노는 것에 사람들이 돈을 낼 정도로 제대로 놀면 네가 더 성공한다. 그래서 제대로 놀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예체능, 뷰티, 그리고 음식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맛있게, 진짜 멋지게 놀아라. 그럼 네가 더 성공한다. 어디? 돈 받을 정도로 제대로 해서 이 정책을 그렇게 이해하시고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마다 전략들 잘 펴주셔가지고 우리 애들이 고등학교에서 더 즐겁게 행복하게 대학교 가서 이것저것 다 하는 게 잘하는 거기 때문에 쫄지 마라, 해라 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 힘으로 20대는 또 그렇게 우리가 정해놓은 성적대로 갔지만 그 20대에 진짜 게임을 대학에서 즐기면서 하면 30대는 어느 누구도 네가 어느 대학 났는지 관심 없다. 뭘 본다? 그 친구 일 잘해? 인간성은 좋아? 를 물어볼 거기 때문에 30대 때 진짜 게임을 하기 위해서 지금을 뭐다? 후회 없이 내가 최선, 노력을 다해 간 대학이 최고의 대학이고 내가 노력해서 간 고등학교가 최고의 고등학교라고 말해주시면서 우리 애들이 힘차게 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을, 즉 학생부 평가를 얼만큼 하는지인데, 외고랑 국제고가 교과 학습 발달 사항, 즉 학생부의 교과 기록이 있죠. 성적은 봅니다. 교과 기록은 보지 않는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동환 진로진학TV의 정동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전 영상이 또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특목자사고를 조금 더 파드리려고 해요. 오늘 구분해 드릴 테니까 자료들도 올라갈 거거든요. 확인 잘 하시고, 제가 내용에 대한 어떤 굉장히 검수된 내용을 드리기 위해서 요 책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굉장히 핫한 책이거든요. 저랑 최영득 소장님이 쓴 책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여기 자료 올려드릴 거예요. 전체적으로 영재학교, 과학고, 그리고 외고, 국제고, 그리고 이제 설 이외에 자사고, 이 네 가지 학교를 알려드릴 건데, 평가 방법과 준비 시기가 달라요. 끝에 키포인트 몇 가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보시면서 같이 오시기 바랍니다.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언제 하냐면 6월 달에 서류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지필 평가에서 나눠집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캠프 활동, 한 번 더 단계별로 한 뒤에 캠프를 통해서 이제 학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이거 끝난 뒤에 9월 달에 합니다. 9월 달에 서류 평가를 하고 10월 달에 출석 면접, 그 다음에 11월 달에 소집 면접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앞쪽에서는 확인만 합니다. 이 아이가 어떤 학생인지 확인만 하고, 그리고 3단계의 면접을 좀 심화로 한다라고 보십니다.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이 틀 이해해 놓으시고, 외고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후기고라고 해서 자사고, 외고, 그리고 국제고, 일반계고가 함께 전형을 하거든요. 이걸 먼저 쓰면, 붙으면 일반계고 못 갑니다. 준비 확실하게 하고, 앞쪽에 제가 강의한 거 참고하셔가지고 어느 고등학교 할지는 그때 또 참고해서 보시고, 자, 일단 12월 달에 내신 출결 봅니다. 출결. 그리고 12월에 끝난 뒤에 한 주, 2주 뒤에 면접 봅니다. 면접. 자사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신 그 출결로 1단계 하고 2단계 면접한다. 자, 그 특징이 뭐냐면 영재학교의 특징입니다. 유일한 지필평가. 1박 2일의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얼만큼 영재성이 있는지, 문제 해결력이 있는지, 공동체 역량이 있는지, 진로 역량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서류 검증 면접을 합니다. 서류 검증, 서류를 보고 딥하게 들어갑니다. 뭐랑 똑같다? 학종의 서류 전형과 똑같습니다. 수학 면접 중입니다. 이게 제시문 기반 면접과 또 유사해요. 제시문 기반. 그래서 제시문을 주고 거기에 대해 해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재학교랑 과학고의 특징이 뭐냐면 중학교 때 의대 쪽, 메디컬 쪽에 진로가 있다라고 한 친구들을 조금은 경계해요. 지금 초등학교 학부모님이 보실 건데, 영재학교랑 과학고 할 거면 의대 쪽이라고 하는 학생부의 진로 역량을 살짝은 숨겨놓는 거, 진심이 뭔지 모르겠지만 숨겨놓는 게 필요하다는 거 꿀팁 드리고요. 자, 외고나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 보겠죠. 영어를 해서 네 학기를 봅니다. 5학기 보는 학교도 있고요. 동점식 국어랑 사회도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 중심. 왜냐면 등급 받기가 쉽거든요. 다 A예요. 그래서 비슷한 경우에는 뭐랑 국어, 사회, 인문 과목을 본다 보시면 되겠고, 이제 자사고 들어갑니다. 자사고는 학교별 내신, 그리고 면접도 다 상이합니다. 학교마다 달라요. 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각자 뽑고 싶은 인재가 달라요. 그래서 확인하셔서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 수상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영재고나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상위에서 다 보는 학교가 있고 안 보는 학교가 있어요.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안 봅니다. 아시겠죠? 독서 활동은 모든 영재고, 과학고, 그리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봅니다. 독서 중요합니다. 독서는 초등학교 때 잡혀야 돼요. 그리고 중학교 때 안 잡히더라도 제가 독서 방법도 알려드릴 건데, 입체 독서 하셔야 돼요. 책만 읽는다 보지 마시고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유튜브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작가 특강을 듣고 맥락을 이해한 뒤에 리뷰를 보고 전체적인 스키마를 형성한 뒤에 책을 보시면 훨씬 깊은 입체 독서가 돼요. 그렇게 하시고 책 내용에 대한 토론, 토의, 생각들을 공유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다 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읽었고, 뭘 느꼈고, 뭘 배웠고, 이해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 같은 것들이 독서의 중요한 부분이다. 자, 이거 좀 궁금할 거야. 교과 학습 발달, 과목 성취도, 즉 성적이에요. 성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영재 같은 경우에도 서류에 당연히 볼 거고,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뭘 보냐면 수학, 과학을 봅니다. 수학, 과학만. 외고랑 국제고는 뭘 볼까요? 딩동댕, 영어, 국어, 사회. 자사고는 뭘 볼까요? 그렇죠. 전 과목을 보는데 학교별로 좀 다르니까 확인하세요. 전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자, 이거 별표.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을, 즉 학생부 평가를 얼만큼 하는지인데,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지원 학년 전년까지 다 반영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거도 봅니다. 자, 이게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1학년, 2학년 반영 약간은 다른데 1학년, 2학년 걸 다 본다. 외고랑 국제고가
교과 학습 발달 사항, 즉 학생부에 교과 기록이 있죠. 성적은 봅니다. 교과 기록은 보지 않는다. 자사고는 1, 2학년 걸 본다. 됐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선생님들의 추천서야. 추천서가 있는 학교 없는 학교 있는데 뭐 추천서도 있고 행발도 본다.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본다. 그리고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1학년, 2학년 본다. 3학년이 안 들어간 학교가 많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3학년 1학기 때까지 보는 학교들도 있긴 해요. 근데 영재고나 가고 같은 경우에는 끝나자마자 바로 하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보시면 되겠고 서류는 뭘 낸다? 자기소개서 거의 다 냅니다. 확인하시고 추천서 거의 다 내는데 외고랑 국제고는 추천서가 없는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자사고도 다르다. 뭐 어떤 걸 확인해야 되냐면 영재고 가고는 정기고다. 앞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6월, 7월, 그리고 9월, 그리고 10월에 한다 보시면 되겠고 후기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후기고입니다. 일반 계고랑 같이 보기 때문에 어떤 걸 하게 된다? 전형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게 있어요. 가고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균등하게 보는데 경남에 있는 가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점차 1학년, 2학년, 3학년 있으면 반영하는 비율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높게 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반영 비율 보셔가지고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어떤 건지 확인하셔야 되겠고 특징들 이 학교는 어떤 애를 뽑는다 뭐 한다라고 학교별 특징이 있기 때문에 특징은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빌려서 보세요. 자, 수상 경력 그리고 독서 다 본다. 독서 정말 중요하다. 기체하시고요. 그리고 성적 당연히요. 근데 어디 영재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보지만 자사고도 가고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과학 중심으로 본다. 그리고 국제고랑 그리고 외고 같은 경우에는 영어 중심 그리고 국어랑 사회를 본다. 행특 이제 행특 같은 경우에도 전년까지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학생부도 낸다. 기억하세요. 초등학교 학생부도 가고 외고 국제고 그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1, 2학년 거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기록이 다 안 돼 있을 거니까. 그리고 교과 학습 및 발달 사항에 대부분이 다 보지만 외고랑 국제고는 기록이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자소서 대부분 있다. 그리고 추천서 지금 보면 외고 국제고는 없고 그 외에는 있다. 면접 거의 다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목자사고 준비 잘 하시고 어떤 학교별 차이점 유의하셔가지고 우리 애가 어느 자사고에 그리고 특목고에 맞는지 잘 분석하셔가지고 꼭 한 번은 학교에 꼭 찾아가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이 정도 생각한다면 그거 꼭 하셔야 돼요. 뭐냐면 학교에 교육 과정 설명회에 꼭 참여하셔가지고 어떻는지 보시고 그리고 학교 공개 수업의 날 같은 게 있어요. 가셔서 어떤 분위기인지 세 번째 그 학교 다니는 학생 3명 정도의 학생을 인터뷰를 해보세요. 보통은 안 좋다고 하거든요. 3명 정도를 해야 종합 응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하셔가지고 들어보시면서 특목자사고를 결정했다라고 했을 때 어느 학교를 갈지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 잘 보시고 학교마다 다양한 면접, 다양한 자소서 뽑고자 싶은 어떤 학생의 다릅니다. 학교 홈페이지도 보시고 학교 알림이 참고하시고 지금 제가 썼던 나만 알고 싶은 합격 전략 책도 좋으니까 빌려서 사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빌려서 꼭 보시고 혹시 사서 보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더 좋은 선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 우리 아이들 특징 잘 살려가지고 좋은 학교 보내셔서 성장하는 그 과정에 그리고 이렇게 꼭 얘기해 주세요. 너가 특목자사 준비하다가 떨어져도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대신에 준비한 것 자체가 넌 잘한 거야. 시도한 것 자체가 잘한 거야. 그래서 그게 어딜 가든 일반 계급으로 가든 특목자사로 가든 어딜 가든 넌 잘할 거야 라는 얘기를 꼭 해주시면서 꼭 안아주시면서 넌 잘하고 있어 라는 얘기를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부탁드리면서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서 이 내용들이 좀 퍼져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특강 캠프 그리고 컨설팅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문의 주시면 하나하나 잘 살펴서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